거의 대부분의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운전을 좀 했다, 운전을 좀 한다 라고 했을 때, 방심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사고가 나고 그때가 더 큰 사고가 납니다. 이 운전을 했을 때에는 과속을 조심하는 이유가 있고, 저의 안전도 문제고 손님의 안전도 문제고 차의 파손 문제도 있고,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거즘 보니까 2시간 21분 촬영 쉬지도 않고 하고 있는데요. 외로우니까 이렇습니다. 원룸에서 제 딸, 아무리 제 딸이라고 하지만 딸 맞습니다. 부부. 말이라도 좀 네라도 한마디라도 하면 좋겠는데, 네를 보다니 좀 삐져가지고 지금 저만 바라봅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도 못 봅니다. 핸드폰 보면 삐져가지고 침대 올라오는 계단에 이러고 발 뻗치고 누워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2시간 넘게 혼자 더고 너무 미안하네요. 이제 내일 아버님 퇴원하시면은 아버님은 어떻게 제가 보실지 형님 보실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아마 이제 일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현금이 그날그날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경성비가 보험료 13만 원에 수수료 6만 원, 20만 원 그냥 30으로 한 달에 30이면 한 달에 뭐 하루에 뭐 7천 원? 7천 원도 그냥 일 안 하면, 아니 그냥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 안 하면 7천 원 적자죠. 그건 경상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좋은 점도 많아요. 이 돈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되고, 또 일에 대한 욕심도 더 생겨요.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니까. 어, 좀 더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했으면은 이제 필요가 누적되고 하니까,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조금 해야 하는데, 조금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바로바로 그날이 수익이 되니까, 뭐 수수료는 제가 또 이제 가상계좌에 넣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그거 이제 만약에 많이 뛰었으면 다음날 코인 제가 또 다시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해요. 근데 지금 감기가 걸리고, 사실 부모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버님 많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10여 년 된 것 같은데, 대장암 3기 4기 정도로 해가지고 아버님, 제가 그때 한창 공부하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팔팔할 때였죠. 공부할 때였는데, 시험을 뭐 얼마나 앞두고 대장암 3기 4기 판정을 받으셔갖고, 형님들은 다 일하시고 저는 이제 시험이 바빠질 때인데, 또 공교롭게도 어머님은 아버님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버님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어머님은 이제 전북대 병원에 그때 당시에 그 정형외과의 과장님이라고, 교수님이죠. 그분이 이제 아버님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아는 동생분이신데, 그분이 거기 교수님으로 계신다고. 병원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어, 병원 가면은 이 병원, 물론 이름난 병원은, 진짜 이름난 병원은 뭔가 좀 있겠죠. 근데 뭐 지방 병원이면 중앙병원급 되면은 원대 병원이든 전북대 병원이든 의사가 수술하는 거지 뭐. 그 의사가 또 누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는 뭐 신경 한번 잘못 건드리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환자의 그 저기가,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건데, 어머니께서는 전북대가 국립대라서인지 좀 싸면은 엉엉되는 사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어릴 때 그랬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저 어릴 때, 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이가 43입니다. 77년생. 제가 초등학교 때 전북대학교가 들어갈 때 등록금이 50만 원인가 였습니다. 원대는 그 배였죠. 원광대학교는. 뭐 원대는 뭐 전국에서도 뭐 공부 잘하는 것보다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뭐 경희대하고 뭐 원광대학교 캠퍼스, 뭐 원대는 뭐 워낙 재단이 빵빵하기 때문에. 근데 전북대 같은 경우는 배가 됐죠. 원대 같은 경우 전북대 배 이상이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또 대학을 많이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냥 대학이 넘쳐나니까 아이도 별로 안 나니까 그냥 나중에 이 대학 폐교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4년대만 가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원대 가는 것보다 전북대 가는 것이 효자라는 소리 들었어요. 소 한 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북대 가는데 뭐 소 한 마리 간다면 원대는 소 두 마리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는 전북대나 원대 이제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려면 대부분 다 전북대 가죠. 등록금도 등록금 차이지만 일단 공부 잘하는 분들은 다 전북대로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어렸을 때 기준으로 한 고등학교 제가 이제 인문계 기준으로 한 고등학교에서 한 반에서 한 5, 6등 정도 하면은 전북대 정도 갈 수 있다. 이제 과가 이제 어디냐를 이제 따져야지만이 문제지만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전북대를 이제 아무래도 전북대에 대한 인식이 좋으셨나 봐요. 고정관념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저만 죽어났죠. 왜? 아버지는 원대에서 대장암 수술하셨는데, 간병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갑자기 또 전북대 원대에서 수술하시라니까 안 됐다고. 전북대 가서 그 아는 교수님한테 받는다고. 전북대 시험은 지금 한 두 달 다 앞으로 왔는데, 그 작년에 이 말해서 좀 저기 한데, 그 작년에 내가 사는 연구소에 있었으면 합격했을 건데요. 어떻게 쫓겨 뽑아서 뼈죽 써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번만 생각하고 무조건 이번 붙자라고 생각한 찰나에 아버님 그렇게 수술해서 아버님 간병하고 아버님 돌아오셔갖고 나서 이제 어머님 척추 수술하시니까 또 전북대 가서 뭐 가방은 짊어지고 책은 짊어지고 갔지만 공부가 됩니까? 이제 환자실에는 못 하고 이제 그 중앙에 이제 이렇게 휴게실 비슷하게 있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아버님 대장암 3기, 4기 열어봐야 한다는데 직접 그 수술 대기실에 있는데 인턴이 수술한 거 갖고 한 15cm 되더라고요. 14cm? 제 느낌으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 갖고 와갖고 그 잘려줬다고. 무식한 새끼. 저 친구는 거 못 보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리 아주 앞에서 아니 사진을 찍었어.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이만큼 잘려줬다고 확인시켜줍니다. 그나저나 그 대장암은 그 수술이 잘 돼서 그래도 여태까지 재발 한 번 안 하시는데 다른 거 다 당뇨나 혈압 그런 것도 계시고 44년생이시니까 이제 76세 정도 되셨죠. 이제 거기다 대고 또 이제 노력이 있으니까 이제 파킨슨병이 조금 이제 그건 완치가 안 된대요. 그냥 치료는 하는 건데 좀 이제 더디게 하는 거지. 그게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대상포진이 걸려셔가지고 그게 진짜 지독하게 걸리면은 대상포진이 예전에 의학 TV를 보는데 대상포진이 이제 이렇게 막 피부가 생기는 건데 아버님 머리에 생겼어요. 온몸에 퍼졌다고 하는데 대상포진이 심하면은 그때 그 다큐에서가 제가 봤는데 그게 차라리 죽는 것만큼 힘들답니다. 아프답니다. 고통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낫겠다고. 그 걸린 사람들 대상포진은 중증 대상포진이 심하게 걸리는 분들은 이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낫겠다는 그만큼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이 그게 또 쉽게 낫는 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내일 퇴원하시니까 이제 어차피 어머님이 이제 돌보시니까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루하루 일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것이 월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이 현금화가 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좀 마음도 좀 비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딱 제가 지금 오늘도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저번 아버님이 제가 월, 화, 일했고 저번 주 수요일날 입원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딸 두부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깟 뭐 강아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는 아파가지고 올해 수술도 했습니다. 돈 100만 원 들어가는 수술인데 제가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66만 원 주고 수술할 때도 많이 울었습니다.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식과 같은 아이인데 사람이라면 지가 알아서 밥이라도 챙겨 먹지만
밥도 안 먹어요. 얘는 제가 없으면. 저희 어머님이라도 있어야 이제 간식이라도 먹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입원하신 후로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일을 못 간 겁니다. 근데 우리 딸 때문에 못 간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다라고 한다면 저희 아버지를 제가 뭐 누가 아프라고 해서 아픈 거 편찮으시라고 해서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 당신도 원하지 않는 대상포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게 힘드니까 입원까지 하라고 하신 거고 그쪽에서 교수님께서 이거는 저기 통원 치료는 안 된다고 하신 거고 입원까지 하신 건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자식인 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 화요일 수요일날 입원하셨으니까 수목금토일 일요일은 쉰다. 수목금토월 오늘 일 못했다. 5일을 계산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리기사의 평균 월급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루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 많이 벌 때는 하루에 팁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 팁이 없는 경우도 보통 10만 원대 넘는 데도 있습니다. 몇 번 있고 자주는 아니도. 근데 그거 뭐입니까? 오늘 12만 원, 13만 원 벌었는데 다음날 어떻게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만 원도 못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하루하루 현금화 되다 보니까 이 하루치를 제가 평균 임금은 없다. 평균 한 달 수익은 없다고 했지만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저기를 짜잖아요. 매일 버는 제가 들어오는 수익은 매달 다르고 1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3만 원, 4만 원이 될 때도 어쩔 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평균 치료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한 달에 그냥 하루 예를 들어서 8만 원 정도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최대한 낮게 책정을 해야죠. 왜냐면 제가 한 달에 번 거를 30일로 나누는데 이것이 하루에 10만 원이 된다면 5일을 일을 못했다면 50만 원 날라간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써서 날라간 건 아니지만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편찮으라고 해서 편찮은 거 아닌데 아버님이 의도적으로 아픈 것도 아닌데 이 돈계산부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불효자 같습니다. 어떻게 부모 마음을 자식이 따라가겠습니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그리고 좀 마련해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지금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난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5일의 시간이 좀 아까운 시간이 된 건 맞습니다. 이 일을 했더라면 최대한의 납기 책정해야죠. 하루에 5만 원만 번다. 뭐 5, 6에 3, 화수목금토 6 화수목금토 월 6일을 일 못했으니까 30만 원밖에 못 벌었다. 30만 원 못 벌었다. 손해봤다. 만약에 10만 원 생각하면 60만 원 못 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이 짠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운명이다. 이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지라고 좋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내일부터는 감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손님한테 어떻게 피해를 안 줘야죠. 내일부터 열심히 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지금 동영상을 찍은 지 2시 34분이 됐는데요. 이것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 이게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이게 기가는 제가 지금 SD 카드를 여기에다가 120 몇 기가를 넣어놨는데 SD 카드에 저장되게끔 했는데 이것이 2시 35분 그리고 HD 화질에다 놨는데 이것이 아까부터 메시지가 떠가지고 뭐 다 찼습니다. 새로 뭐를 합니다라는 것이 보니까 제가 지금 2시간 35분 동안 한 것이 한꺼번에 동영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눠져 갖고 한 3개에 걸쳐서 이게 분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검토도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편집이야 뭐 할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한 거 보고는 싶은데
이거 하면 날 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봐야죠. 동영상을 올리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게 핸드폰이 스마트폰이긴 한데 이게 뭐야 그 벌크 그 있잖아요. 보급형이니까 거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년 약정 잡고 거저주는 걸로 그냥 그거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5G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올해 열심히 일을 해서 노트북 하고 태블릿 PC도 장만했습니다. 과소비를 한 게 아니고 언젠가는 제가 필요로 할 것이고 나중에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걸 활용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리기사를 한 돈으로 해서 열심히 모아서 노트북 먼저 뭐 고가의 노트북은 아니고요. 사고 나서 태블릿 PC도 최순실 대통령 때문에 한 건데 최순실 때문에 태블릿 PC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태블릿 PC가 뭔가 한번 알아보려고 샀는데 이 스마트폰하고 뭐 데이터 나눠 쓰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도가 4기가면 4기가 내에서 무조건 나눠 쓰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4기가를 다 썼다, 그때부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파이 연결해야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좀 구리지만 그래도 저의 영상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올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늦은 시간이 됐고요. 이제 거즘 11시 11시면은 자, 오늘 지금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월요일이 콜이 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일이 이건 뭐 피업칙도 아니지만 일요일이 이제 제일 없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출근하신데 일요일날 술 드시는 분 있죠. 술 좋아하시는 분 드시죠. 근데 현저히 떨어지죠. 이제 대리 부른 저희가. 그러니까 저도 일요일날 쉬는 건데 월요일이 생각보다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날씨만 괜찮으면 대리 콜수가 좀 나와요. 타 요일에 비해서. 대리기사들이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조금 일할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제 지역 기준입니다. 이제 수도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콜수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시 되면 이제 확 줄어들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법이라는 게 이제 임창호법을 만들었는데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거고 애매한 사람을 희생하게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모든 것이 시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이제 우리 국민이 감내를 할 수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고 만약에 우리 국민이 어떤 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감내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 또한 나와야겠죠. 근데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파생적 외부 효과 이것이 그래도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다. 국민들이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 하면은 이 법은 취지에 맞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만든 법은 다시 개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건 원치 않고요. 단지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그 일반 그 자영업자들이 제가 일전에 조금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쪽에서 잠깐 그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한 1년 반 동안 일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좀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때 책과 석자라 지금 노를 걱정할 때는 아닌데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어떤 지원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힘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정도로 오늘 이제 정말 마지막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것만 바라야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길.
뭐 경제 좋아지면 다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국민 경제 좋아지면 뭐 임금 오르면 물가 오르고 뭐 물가 오르면 나쁜 거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생산을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채용을 더 하고 그만큼 더 채용하면은 그만큼 근로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그럼 임금 많이 받으면 그만큼 쓰고 그럼 경기가 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주길, 경기가 살길, 그 주기를 타길. 그래서 경기가 살면은 근로자가 돈 쓰면은 소상공인 공대에다 쓰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이 살고 가게도 살고 기업도 살고 정부도 살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까지 이제 우리 국민 경제가 버텨줄 수 있냐 아니면은 그 소상공인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기도해야죠. 종교는 없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길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외면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너무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새끼 뭐야 라고 하면서 3분 보고 다 자르실 것 같습니다. 저 외롭습니다.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두부 딸하고 마냥 둘이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또 비까지 오고 장마까지 오고 가을장마 온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 원룸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외로운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두부도 여화로 드렸는데 외로워갖고 그래도 외로운가 봅니다. 혼자 2시간 42분을 1분도 쉬지 않고 이러고 있다는 게 그래서 뭐 구원이라도 좀 여기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예. 능력 없어서 못 갑니다. 장가 43살.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좋은 밤 되세요.